현대차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면 중국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현대차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한한령 조치로 또 한중 관계가 급변하면서 좀처럼 중국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희망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살릴 만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체질 개선 노력까지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인데요. 과연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도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원래 현대차에겐 중국이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요즘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계속 적자만 나요. 사실상 사드 조치 이후에. 네. 중국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는 시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이 연간 판매되는 자동차가 한 8,500에서 9천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국이 차지하는 게 많을 경우에는 2천만 대 넘어가서 2,500만 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 4대 중에 한 대가 중국 시장에서 소모된다라는 얘기는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하게 되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일 정도로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효자 지역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엉망이 돼버렸죠. 물론 이제 이유가 한한령, 사드 문제로 한한령이라는 이유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이전부터 이미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차가 판매가 급격히 주는 현상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쇄신을 기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줄게 된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이 실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세단 중심에서 SUV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지 한참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 못했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 지리자동차 등 토종 브랜드가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대차가 자기네 토종 브랜드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가격이 30% 이상 비싸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현대차가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닌데 이 차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현대차 또 기아차가 중국 사람들한테 차별화 전략 측면에 있어서 시너지를 못 냈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가격이라든지 경쟁 모델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 세 박자가 맞아가면서 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북경현대 제1공장을 매각을 한다든지 염성에 있는 기아차 공장도 일부 정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직원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내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필요 없는 이 고정비를 좀 줄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잉여 시설이나 잉여 인력을 줄이는 것을 급격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차종에 대한 재정리를 통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차종 투입을 한다라는 그림.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것 같은데 당장 반년 이내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이러는 것보다도 3년, 4년 이후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민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시장의 4분의 1인데 중국 시장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중국에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 기업의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업이 생존한다든지 또 확대, 발전, 쇠퇴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 이 정권에 의해서 좌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 문제가 생겼었죠. 또 중국의 이 우버라고 부르는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도 공산당 100주년 행사 바로 전날 이 뉴욕에다 상장을 하면서 찍혀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죠.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업하기 힘든 구조야. 그러나 세계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글로벌 시장보다도 중국은 별도의 시장은 크지만은 포기할 수는 없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지역.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라는 양대 축과는 그림이 틀린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중국 시장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되겠네요. 최근에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단 어떻게든 좀 점유율 확대를 하고 내부 결속 다지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렇다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내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 없는 잉여 시설, 잉여 인력을
확실히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필요한 비용만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중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 기아차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정립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UV 차종을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10여 년 전부터 시진핑 주석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를 올인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올해부터 현대차 그룹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완성도 좋은 전기차, 지금 뭐 차가 없어서 못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오닉 5라든지 EV6, 또 제네시스도 그 G80 같은 전동화 모델도 있고 GV60 같은 전용 모델도 있습니다. 이런 완성도 좋은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중국에 집어넣어서 일단 전기차의 흐름에 동조를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현대차의 이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유럽과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 이거는 이제 중국이 좋아하는 전기차에다가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모델, 네. 이거는 상당히 완성도가 잘 만든 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도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 제네시스가 무슨 브랜드인지를 중국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벤츠, BMW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거 아닌데 제네시스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를 홍보나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차별화시키고 기존의 현대차, 기아차의 대중 브랜드하고는 틀리다는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중 브랜드 같은 경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대중 브랜드 중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전기차, 아마 이런 특화된 차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좀 획기적으로 올리자, 그러면서도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올리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시킨다면 분명히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도 예외는 아니죠.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끈다는 얘기는 중국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어필이 돼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내부 낭비 요소는 줄이면서 중국의 입맛에 맞는 차종과 프리미엄, 이런 몇 가지 박자를 맞춰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비용 절감, 그리고 고급화, 전동화 모델,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 키워드로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거든요. 중국 시장을 잘 들여다보면은 또 합작사 형태를 취하면서 그동안 해외 기술을 많이 흡습들을 한 상황이고, 또 중국이 애국 소비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자국이 만든 차를 자국이 소비한다, 이런 또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과연 중국의 니오나 그다음에 뭐 샤오펑 같은 곳들을 따돌릴 수 있을까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니오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작사는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드는데, 새로 등장한 스타트업 기반의 이 전기차 생산은 상당히 문제점이 커요. 물론 이제 중국의 완성도 자체는 이 현대차 그룹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완전히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애국주의도 강조할 만한 부분이에요. 특히 네. 중국 정부가 가장 차별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 보조금 지원이에요. 맞아요. 전기차를 만들 때 전기차의 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인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중국 토종 브랜드하고 이 국내 브랜드하고 차별화시켜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기차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SK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SK는 중국에 공장을 지면서 합작 공장을 질 때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정부에서 만든 중국 배터리는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 중요한 게 이제 경영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SK가 합작 투자를 할 때 50대 50이 아니라 52를 주고 SK가 49를 갖는 거죠. 그럼 중국 기업이 되는 중국 건가요? 기업이죠. 완전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이 되니까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K는 그러한 전략을 쓰면서 다른 삼성, SDI나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에 비해서 앞서서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탑재를 한다라는 측면. 그래서 아마 이 아이오닉 5나 EV6가 중국에서 생산할 때 들어가는 배터리가 중국 보조금을 받는 SK 파우치형 배터리. 배터리 성능은 그대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산 모델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경쟁력도 가지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알령도 4대 이후에 4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은 디젤차 요소수 네. 금지로 인해서 지금 호되게 국내에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하고 틀리게 별동 시장으로 보고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중국 공산당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화를 잘 모색하는 게 좋아요. 저도 중국 정부 자문,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자문을 많이 갔었어요. 많이 갔는데 보면은 그룹 뭐 회장하고 얘기 들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루아침에 그게 백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회장이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약속에 대한 것들이 너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가면은 성이면 성장하고 당서기, 시면은 시장하고 당서기 이 두 명이 핵심이거든요. 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무사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철저히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더욱이 이제 중국이 시진핑 이 주석이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애국주의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국 중심으로 자국 상품 써라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기까지는 중국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도 51% 주니까 걔네 경영권을 가지면서 보조금 받잖아요. 네. 중국 제품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뭐 베이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아 염성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죠. 중국 제품이라는 이미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사가 된다. 철저하게 장사치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림들을 제대로 무장한다면은 분명히 효과가 머지않아서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글로벌 시장과 중국 시장의 공략 포인트를 다르게 잡고 시작점이나 이 중요한 포인트도 다르게 분석해서 철저하게 투입하는 이런 어떤 투트랙 모드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 한국 기업인지 모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장점이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렉서스가 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80년대 초에 그 본격 90년대죠. 90년대 이 토요타가 미국에 진출할 때 미국 사람들은 보기에는 동양의 어떤 적은 데서 만든 차의 이미지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토요타 차종이. 뭐 지금이야 뭐 내구성 좋고 세계적인 브랜드다 이렇게 보지만 초기에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빅3 중심으로 봤었지 토요타 차종을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에서 아예 렉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면서 메이드 인 저펜이라는 걸 지어버렸고 메이드 인 토요타, 메이드 바이 토요타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홍보나 캠페인 전략을 렉서스 프리미엄 차, 렉서스 프리미엄 차 요것만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 사람들이 렉서스를 쓰면서 이거 일본 차인지 토요타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차야 라는 이미지 그걸 강조를 하면서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토요타가 준 프리미엄으로 도약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걸 흉내내다 보니까 닛산의 인피니티 모델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혼다의 어큐라 모델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나왔지만은 뒤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성공을 못했거든요. 토요타는 성공을 했죠. 그런 그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도 굳이 현대차 이런 거보다도 제네시스 느낌이 그렇죠. 더 강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든 제네시스 프리미엄이다. 그리고 실제로 차도 폼질이 좋기 때문에 뭐 시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소문 많이 시켜주는 그래서 중국의 차종에 맞는 철저한 전략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나 마이너 체인지도 중국 형태에 맞춰서 좀 변화시켜주는 게 좋아요. 중국 사람들은 고급 모델이면서도 이 크롬 도금 좋아하고 네. 또 붉은색 좋아하고 이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차에 대비해서 안에 실내 공간을 극대화해서 넓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나 EV6 같이 이 준중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안에는 팰리세이드 이상의 넓이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완성도가 좋고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아주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만 치장을 제대로 조금만 한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판매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런 철저한 분석, 또 마케팅 전략, 뭐 이런 박자를 맞춰간다면 중국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이 보시는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법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 중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공급망 전쟁 여기 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방법을 엄청 고심을 해야 될 거고 네. 중국 시장을 철저히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또 어떤 식으로 또 정리를 할 수 또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전기차가 떠오르는 모델이고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전기차의 4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무시 못해요. 그래서 일부 버스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잘 만들고 있죠. 그러나 승용차에 대한 것들은 역시 현대차 그룹이 이 GMP라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다양하게 이미 나오고 있고 내년에 또 두세 가지 모델이 쏟아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6, 7가지가 될 거예요. 이런 모델들 중에서는 잘 택일을 한다면 중국 시장에 분명히 통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연기관차도 기아 카니발 4세대 모델 같은 거는 완성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RV라는 측면에서 중국에서 분명히 통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화된 모델 중심으로 해서 중국 공략을 재정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명성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고 또 중국이 제2의 효자로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시대하고 틀린 게 이 지금은 본격적으로 마이카 시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중국이. 예, 아마 그런 중국만의 새로운 전략 분명히 의미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를 융합시켜서 진행을 하면은 효과는 나올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M트렌드에서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